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25개구 중에 동작구에 상로 3, 4동 그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에서 온 김소영이고요. 건대에서 저렇게 멋진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여기 오늘 안 왔으면 모를 뻔했습니다. 경희대 그 에너지 협동조합 만드는 거라든지 그린 캠퍼스 팀들하고는 작년 1년간 일을 좀 했었는데 건대는 성대골을 안 와가지고 네, 저희가 한 1년에 한 3, 4천여 명의 이제 외부 방문객들이 마을을 방문을 하는데 그 중에 요즘은 그 대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석사, 박사 논문부터 하다못해 보고서까지 굉장히 많이들 다녀가서 그리고 또 외부의 청년 활동가들이 그렇게 견학을 왔다가 마을 살이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선 그 성대골 얘기가 지금 7년여 동안 저희가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2011년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그 공동체에서 가장 이제 핵심 키워드로 에너지 문제를 다루고 있고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20분 정도 15분 20분 안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동영상 한 편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나서 한 15분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나왔죠. 역시 EBS 지식 채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저희가 인간의 조건에서도, 인간의 조건 알죠? KBS 3주간 성대골 마을이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런 언론에 노출되는 거에 굉장히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너도 나도 찍으려고 하더니 그건 한 2012년 잠깐이었고, 그 뒤로는 일체 영상에 노출되지를 않으려고 다들 그래요. 그래서 뭐 이것도 최근에 가장 어렵게 이게 만든 영상이고, 대부분 그래서 사진으로 처리했잖아요. 그 실제 인물이 등장하지 않고 그런 마을입니다. 저희가 2009년도 가을에 처음으로 그 동네 마을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 보자, 주민의 힘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모금을 하기 시작을 해서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고, 그 도서관을 만들고 채 자리도 잡기 전에 겨우 100일 잔치를 끝낸 이후에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죠. 제가 고향이 전북 부안이에요. 전북 부안이 2003년도에 핵 폐기물 처리장을 짓겠다고, 부안에다가. 그래서 2년간 지역이 그것 때문에 양분돼서 굉장히 뜨겁게 투쟁을 했고 싸웠던 곳이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그 주민투표가 실시가 됐고 90% 이상의 반대로 그게 이제 유치를 안 하는 걸로 됐었어요. 그렇게 2년간 그런 싸움을 하면서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뭐 지금처럼 알지는 못했어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지금은 그 핵 폐기물 처리장이 그 경주로 갔죠. 그때 당시에 부안에 핵 폐기물 처리장을 짓는 조건으로 그 제안받은 금액이 3천억이에요. 결국 3천억에 그걸 짓자는 사람, 절대 안 된다는 사람, 이렇게 이제 양분이 되는 건데, 요새 와서 보면 사실 우리도 전북 부안도 전남 영광에서 핵발전소에서 전기를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나라는 남한이 워낙 땅도 좁기 때문에 사고 하나가 나면 뭐 일단 남한 전체가 그 생존을 할 수 없을 만큼 상황이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부안 하나만 안 지으면 되는 걸로, 그때 이제 굉장히 좁은 소견의 운동이었다고 지금은 이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경험으로 2011년 후쿠시마 사고는 저한테 굉장히 남달랐고, 그 작은 마을 도서관 25평에 매달 월세 100만 원을 채워서 내는 것이 너무나 힘겨운 그런 도서관이었지만, 그런 도서관의 관장도 지휘라면 지휘를 이용해서 내가 이 지역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그때 했고, 이제 그러고 한 서너 달 지나고 나서 그 주변에 네이버에서 검색되는 모든 단체에다가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뭐 환경재단부터 적십자, 한살림, 모든 생협들부터 이제 나는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운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나를 좀 도와줄 사람 하고 이제 메일을 보냈고, 아무한테도 한 통의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어쩜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전화도 하기 시작해서 결국은 그 녹색연합하고 녹색연합 측이 저의 전화를 받고 한 달 후에 전화가 와서 도저히 그 전화를 끊고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어서 한번 만나자 해서 이제 2011년 8월에 에너지 운동이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2011년 8월 달부터 드디어 이제 그 녹색연합이라는 그때 당시 한 20여 년 된 환경단체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지역의 환경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2011년 12월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절전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에. 그거는 이제 그 발전소가 아닌 절전소로 에너지 절약이 곧 에너지 생산이다. 뭐 남들 펑펑 쓰는데 나 혼자 절약한다고 뭔 일 있겠어? 그리고 나도 뭐 굳이 그렇게 궁상을 떨더니 불편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면서 내가 절약을 하면 그게 곧 미래 세대가 쓸 수 있는 자산이 된다. 그래서 누가 남을 위해서 남 때문에 그런 걸 결정하지 말고 내 아이,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이니까 대부분 엄마들이 오기 때문에 이게 국가나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나가기 전에 내 아이의 문제이고 그 다음 세대의 문제이다. 그래서 내가 한 시공간을 사는 부모로서 자식한테 해줄 수 있는 그 어떤 사랑과 배려의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계속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절전소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2012년도 그 작은 도서관에, 이름 모를 도서관의 한 벽이 서울시 환경상 대상을 받게 돼요.
이 서울시 환경상 대상 한번 검색해 보면 뭐 유한킴벌리, 뭐 롯데건설, 대한항공 이런 국지의 프로젝트들이 받아왔던 그 대상을 도대체 찾아오기도 힘든 도서관에 그 도서관이 받은 게 아니라 벽이 받은 거예요, 벽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그 6월 5일 환경의 날 보도 자료가 쫙 나가고 뭐 조중동부터 한겨레부터 다 이제 언론이 이제 취재를 왔어요. 왔는데 당장 그날 저녁 뉴스까지 찍어야 된다고 왔는데 다들 카메라를 들고 오면 그러는 거예요. 문 딱 열고 들어와서 여기 실례지만 절전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도서관에 와서. 그럼 다 오셨으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벽을 보여주면 딱 한 컷에 잡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와 기가 막히다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 이걸 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나 욕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런 대놓고 이제 모신문이라고 할 수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데는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날 결국은 기사가 안 나온 데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게 이제 절전소가 성대골이 외부에 노출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2012년 6월부터. 그런데 이제 그 전에 노출이 되기 전부터 했던 게 이미 성대골에는 착한 에너지 지킴이 합창단이 있었고 성대골 유랑극단이 에너지 자륜고비전이라든지 뭐 성대골 그 부엉이 여러분 부엉이는 되게 낮에 자고 밤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전 부엉이가 밤에 누구네 집이 전기를 낭비하는지를 돌아다니는 3명의 절전 부엉이가 있어요. 그걸 이제 아이들이 부엉이 역할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꼭 에너지 운동을 교훈적으로 굉장히 무겁게 접근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문화로 공연으로 또 특강으로 여러 가지 캠페인으로 이벤트로 계속 이제 풀고 있으면서 그 절전소의 절감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렇게 대상을 받게 됐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이제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을 한번 같이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고 2012년 9월부터 에너지 자립마을 운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로 지금 3년째 서울에서는 아마 시범 지역으로 뭐 가장 그래도 어쨌든 주민 주도로 뭐 관을 정말 서울시를 저희가 견인하다시피 그런 실험들과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오고 서울시에 고마운 건 우리가 굉장히 엉뚱한 실험들을 많이 일을 저지르고 정말 이게 실패로 돌아가면 대책이 없는 일을 계속 저지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것이 이제 지금 보면 굉장히 고맙고 그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아까 동네에 폐차 직전에 1톤 트럭을 완전히 개조해가지고 그 에너지 제로 카페, 이동식 카페. 이건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햇볕 있는 대로 따라다녀야 되니까 태양광이라. 그래서 그렇게 한 거라든지 마을 학교와 에너지 슈퍼를 지금 고지서가 하나도 없거든요. 고지서 하나도 없이 그냥 그 공공의 공간을 굉장히 마을 사람들의 공유 공간인데 그거를 에너지 없이 화석연료 안 쓰고 쓰는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계속 3년간의 사업 중에 가장 중요 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14년도에 저희가 그 협동조합으로 마을기업을 만들었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가 마을닷 살림 협동조합이에요. 그리고 마을닷 살림 협동조합이 세상 밖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낸 첫 번째 브랜드가 에너지 슈퍼마켓이에요. 어떻게 몸집을 드러낼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가장 마을 사람들한테 만만하게 접근하고 싶어서 뭐 에너지 공방부터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에너지 슈퍼마켓으로 정했고요. 저희 에너지 슈퍼마켓은 지마켓 같은 데 있는 다양한 절전 제품들을 모아서 판매하는 그렇게 기업의 연장선상의 그 끝에 있는 그런 슈퍼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소비를 적정하게 할까? 내가 꼭 이 정도 이 LED가 필요한가? 우리 집은 추운데 어떻게 하면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태양광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는 거고, 또 이제 적정 기술이라고, 햇빛 온풍기라든지, 핸드폰 태양광 충전기라든지, 뭐, 그런 스스로 그냥 펠릿 난로라든지 이렇게 화목 난로를 제작해 보는 거라든지 이렇게 기술.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구가 인간을 돕는 어떤 효율을 높이는 인간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 기술이나 이런 게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잃게 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를 지배할 수 있고 너무나 의존을 하게 되고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적정 기술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깊고 컸어요. 그리고 이제 제목을 이렇게 이제 붙여봤는데 일단 사회적 경제가 딱 떨어지는 대안이라고 지금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그 이제 사회적 경제는 여러분들이 뭐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그리고 이런 신자유주의 이 체제는 어떤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세계화 뭐 글로벌 이런 거 요즘 너무 많이 쓰잖아요. 글로벌 그리고 자유무역. 우리 가만히 앉아 있어서 24시간 아니 1년 365일 그 포도며 열대 과일이며 다 우리 앞으로 가져오는 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매해 어떤 정치적인 가장 큰 이슈인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은 곧 일자리 창출하고 직결이 되고 선출직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온실가스 배출을 국가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소비를 줄여야 되고 절약을 해야 되고 그러면 경기가 침체되고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다 알고 있지만 이 시나리오는 내 대에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4년간 나는 또 다시 뽑혀야 되고 우리 국민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률을 높인 사람한테 투표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이 구조는 절대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이 구조로 갈 수 없는 구조예요. 성장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거에 대한 뭔가의 그 쓰임을 할 자원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장 경제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면 한살림 같은 경우는 물론 좋은 먹거리를 먹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지만 내가 좋은 먹거리를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 한살림이 가장 지키는 게 뭐예요? 생산자를 지키잖아요. 그 생산자가 흔들리지 않고 농약 쓰지 않고 그 자연재해에 굴하지 않고 늘 같은 마음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만들어서 도시의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끔 소비자가 그 생산자를 지키는 이런 어떤 선순환 구조의 건강한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우선 당장 값싸고 박리담회로 그냥 싸게 많이 팔아서 소비하고 그래서 이윤을 창출하고 어떻게든지 냉장고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도 더 좋은 냉장고로 바꾸게끔 소비자를 유혹하고 돈을 쓰게 하고 TV도 갔는데 아직도 TV가 땅에 있으면 안 되고 다 벽에 붙어 있어야 되고 냉장고는 양문을 열어야 되고 늘 아침이면 아무도 내가 지난주 목요일날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모르지만 늘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철마다 유행을 따라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계속되는 소비의 마케팅 이런 건데 이런 지금 사회 구조에서 어떻게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이 속도를 어떻게 자연히 따라갈 수 있고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몇 분에 시작했나요? 그래서 대도시 특히 서울에서 사회적 경제를 한다는 건 환경운동과 환경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로컬 푸드라든지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든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마을에서는 그 마을만 고립돼 있어도 거기서 충분히 스스로 배워서 서로 나누는 기술이 있었고 그리고 있는 작은 종자라도 서로 나눠서 기르고 이렇게 했던 거 다 됐잖아요. 그 6.25가 나는 그 2년 이상의 그 기간 동안 강원도의 산골의 한 마을은 전쟁이 난지 모르는 마을이 있었대요. 거기는 12시나 돼야 해가 뜨는 아주 그냥 강원도 산골에 있는 마을인데 그렇게 자연과 한 몸이 돼서 그냥 자연의 일부로 살면서 자급자족을 충분히 했던 세대가 불과 우리 바로 부모님 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인 우리는 너무 100% 의존이라서 서울이 만약에 전기가 나간다.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도시가스 뭐 난방도 안 될 뿐더러 당장 가스레인지에 불을 켤 수도 없고 주유소에 석유도 끌어올릴 수가 없는 이렇게 의존적인 시스템에 살면서 이것이 굉장히 풍요인 양 굉장한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마 입장에서 이게 미래 세대에 대한 뭐 배려와 사랑이 그냥 추울 때 따뜻하게 해주고 따뜻할 때 춥게 해주고 배고프면 밥 주고 이런 게 아니구나. 도서관을 통해서 책을 읽어주고 그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나의 습관과 나의 삶이 우리 아이들의 그 자원을 계속해서 내가 계속 뺏어먹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엄마들이 알게 되면서 이제 에너지 운동에 본격적으로
어떤 전환점이 이제 됐습니다. 네, 저희 마을다살림은 그래서 서울형 마을 기업이고요. 네, 이렇게 에너지 슈퍼마켓이고 저희는 이제 2012년부터 지역의 그 학교에 이런 수업들을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절전소 전경이고 이제 학교에 저렇게 이제 절전소도 설치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 북사봉 중학교에 2학년 6개 반에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정규 교과 과목을 만들어서 34차시 동안 수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장에 결과물로 1년 만에 결과물로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지어서 올해는 그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학생들이 생태 에너지 전환 카페로 이제 운영을 할 거고 그걸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이제 만드는 과정이 지금 한 학기 우리 지금 커리큘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현금을 쓰지 않고 절전율을 확보를 하면 집에서 그걸 학교에서 이제 절전 쿠폰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그 쿠폰을 가지고 그 카페를 이용할 수 있고 그 생태 에너지 전환 카페를 운영할 동아리가 3개가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생태 동아리, 그다음에 절전 동아리, 그다음에 학부모 동아리. 그리고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사회, 우리 같이 이제 외부에 있는 지역 활동가들, 학부모, 교직원, 그다음에 학생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질 거고요. 7월 그 방학하는 날이 에너지 축제 날인데 그날 이제 오픈식을 할 예정입니다. 엄마들이 이제 학교에 수업 들어가는 그런 광경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에너지 절약 교육을 하러 가는데 여기서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를 가르쳐요. 결국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쌍둥이 2딸이 있거든요. 6학년 딸. 근데 하나이는 엄마 나는 일주일을 멀다 알고 뭐 유럽 전역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매일 면세점에서 엄마한테 선물을 해오는 딸이 있고 또 한 딸은 엄마 나는 그 에너지 환경 파괴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저기 귀촌해가지고 농사 짓겠다고 내려간 딸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잣대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런 발상 속에서 사실 이렇게 느리게 가자, 어떤 사회적 경제를 하자, 내가 받을 연봉을 한 사람이 뭐 3천만 원 받을 걸 1,000만 원씩 3명이 받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 시민 교육, 그다음에 에너지 시티즌십 이런 것들을 수업 커리큘럼에 들어 있거든요. 너무 어렵죠. 엄마들이 왜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는지, 교육청이 할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계속 스터디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아마 거짓된 걸 가르칠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1톤 트럭 이렇게 개조해 가지고 얘가 해로예요. 이름이 해로. 해로 뭐 하자, 태양으로, 그런 뜻인데 이 에너지카는 어쨌든 자기 수명을 다한 그 쓰레기잖아요. 이제 폐차 되면. 근데 그게 이제 태양을 얻고 다시 탄생해서 굉장히 주목받는 에너지계의 슈퍼스타가 돼서 서울 전역을 다니면서 행사에 주인공이 되고 있고, 다음 달 이클레이 총회 때 맨 처음 초청받은 애가 쟤예요. 기후변화 총회 서울에서 있는 거 알죠? 4월 달에?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적정기술 직접 아이들하고 만드는, 학교에서 만드는 과정이고, 요게 이제 에너지 제로 하우스고요. 여름이면 애들 데리고 캠프 가거든요. 적정기술 캠프 1박 2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트럭 3대와 버스 1대 애들 태우고 오지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주고 벽돌 24장과 생 삼겹살과 생 옥수수와 이런 것들을 주고 알아서 먹으라고 그러고, 나무는 여기 뒤에 산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게 24개로 화덕을 만들어요. 그래서 재바지, 공기구멍, 연기 나가고, 이거 안 하면 불 절대 안 붙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고기를 구워먹고, 이날이 중복날이었어요. 얼마나 더운지, 이런 것들. 이게 에너지가 없이 살아봐야 이제 100번 얘기해봤자 한번 체험하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제 마을 생태계, 사회적 경제 생태계에 에너지 교육까지 넣어서 마을 에너지 교육 생태계를, 요즘 생태계 붐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런 얘기도 좀 해봤고, 네. 이제 에너지 슈퍼마켓 이야기를 좀 하면, 지금 온라인 쇼핑몰이 곧 아마 다음 주 정도 개통이 됩니다. e/슈퍼예요. .co.kr. 이 슬래시 빼려고 그랬더니 이상한 데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에너지 슈퍼마켓이라는 도메인은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이 슈퍼라고 쳤고요. 일단 이 슈퍼몰은 적정 기술, 그래서 생활 기술, 여러분 뽁뽁이 아시잖아요. 우리한테는 패시브 하우스보다 뽁뽁이가 효자예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이런 생활에서 무엇인가를 좀 아끼고 절약하려고 만든 제품들, 그 다음에 뭐 재활용 제품들, 업사이클링 제품들이 여기에 이제 판매에 대해 올라올 수 있는, 그리고 지역에서 적정 기술하는 많은 분들이 도시의 소비자를 만날 수 있고, 허접하고 정말 이거 초라하게 이걸 성능도 떨어지고 왜 이런 걸 쓰나, 이 스마트한 시대에. 하지만 그런 것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게 결국은 도시의 소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살림 협동조합이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지역에 있는 그런 적정기술 장인들, 그 구두를 잘 만드는 사람들, 벽난로를 잘 만드는 사람들, 햇빛 온풍기 만드시는 분들, 업사이클링 잘 하시는 분들, 그리고 뽁뽁이 같이 그런 것들을 자꾸 생활기술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좀 상품화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이게 그런 서울시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게 다 되어 있고요. 아마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들은 바로 이 슈퍼몰을 쇼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연동을 시켜놔서 뭐 큰 돈은 벌진 못하겠지만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꾸준히 해 나간다면 아마 우리가 그 좀 더 느리게 성장을 멈추고 자연과 가깝게 살아가는데 어떤 생태계 일원으로서의 어떤 겸손함으로, 그다음에 지구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으로 그런 최소한도로의 생태계 일원으로서의 도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 나중에 뭐 에너지 절전 제품 필요하시면 꼭 이 슈퍼몰에서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